이번 시간은 행정구제에서 행정쟁송 절차, 약식 행정쟁송인 행정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중에서 이제 당사자와 관계인, 그 다음에 행정심판기관,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어,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가구제. 이쪽 부분은 이제 법조문과 관련해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행정심판기관 이쪽이 그래서 각각의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소속 기관을 묻는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사자와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 이어서 하나씩 그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그죠? 헌법에서 준사법 절차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죠. 심판기관이 있습니다. 이 심판기관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죠. 대립당사자주의에서 자, 대립당사자주의인데 이때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항고심판과 항고승에서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누구다? 그렇죠.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갑이죠. 보통 이제 그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죠. 여기 당사자가 되는데, 당사자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청구인이라 하죠. 청구인, 청구인이라 하고, 당하는 그 기관을 갖다가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하면, 여기 당사자 하면, 그렇죠. 당사자다. 행정심판이 이 재개를 통해서 행정심판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행정심판의 당사자죠. 서로 대립당사자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자, 피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죠. 피청구인 적격은 이와 같이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된다. 꼭 보셔야 하고 청구인 적격은 지난 시간에 봤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제3자요 행정이 또는 복효적 행정인데 여기 제3자가 나온다. 그죠? 예, 3자 또는 자 이걸 갑을 뭐라고 해요? 상대방. 갑을 상대방이라 하고 제3자 예, 상대방 그죠? 이라 하고 이걸 또 타방, 타자, 타방, 제3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청이 또 있겠죠. 이해관계청이 또 이렇게 서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청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사자 확인합니다. 이 당사자를 확인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행정심판에서 종국적인 심리 결과 재결이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놓아야만이 뒤에서 이제 재결의 효력도 우리가 공부 이해를 할 수 있고 시험에서 또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리인 있죠. 여기 대리인 있죠. 관계청과 여기 이제 그죠. 이 관계청과 제3자 이 제3자를 뭐라 한다 했죠? 이 제3자를 갖다가 아하 그렇죠. 이해관계인이란다. 이해관계인 보통 이제 그 제3자라고 많이 하지만은 제3자요 행정에 있으면 제3자라고 하지만 보통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많이 나와요. 공정력에서도 보셨죠? 공정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공정력, 불가정력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죠? 예,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규칙이다. 요거예요. 제3자요 행정에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제3자 타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확인하면 여기 관계행정청 당연히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관계행정청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제3자 타자를 뭐라고 해요? 참가인이라 하죠.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참가인과 이 대리인과 이 대리인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예, 이거 스토까지 쭉 줘보니까 관계인이라고 해요. 관계인. 그죠? 그죠? 예. 당사자 및 관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그 도구 개념을 갖다가 이제 해놓고 있으셔야만이 뒤에서 재결의 효력,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물론 재결의 효력이 있죠. 기속력이라든지 형성력, 이런 것은 이제 지문으로 다 이렇게, 예, 통지문으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하나씩 볼까요? 당사자 이제 관계 보셨죠? 자, 당사자, 청구인 적격, 취소 심판, 그죠? 무이동 확인, 심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 있죠? 당연히, 청구인 적격 누굽니까? 우리 행정심판법 여기 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죠? 이 갑은 누구예요? 상대방. 근거 법규에서 상대방이 받는 이익은 뭐예요? 이건 보통 뭐예요? 공권이에요. 개인적 공권. 요 제3자가 받는 이익은 우리가 보통 보호이익이라고 하죠. 보호이익이다. 이 보호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공권과 보호이익. 제가 더 줄이면 뭐라고요? 권익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뭐다? 결국 법률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현재 통솔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익구제설. 그죠? 예. 행정심판은 이렇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는 것이다. 예, 구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게 원고 적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상 이익구제설, 그죠? 원고 적격에 관한 학설이에요. 됐죠? 예, 통설 판례고 이거 통판례다. 이거까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취소 심판 책 봐보세요. 무이동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됐죠? 요 내용 이제 알으시면 돼요. 법조문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나오나요? 두 번째. 선정 당사자 제도. 이 청구인, 예, 청구인이 많아요. 뭐 청구인이 뭐 20, 30명 될 수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정 당사자 제도 봐보세요. 자, 15,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 대표자. 제1항 보세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항 보세요.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우리가 행정행위 취소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우리가 그 행정심판법 소송법에서는 절차법상 용어, 정송법상 용어로 취소 안 써요. 취소 쓰면 행정행위와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별도로 취하라고 해요. 취하를 합니다. 취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정대표자 3인 이하를 갖다 3인 이하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할 수 있죠, 우리가. 예. 선정하게 되면 선정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는 것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선정되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이용해서 이 행정심판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구인의 지위 승계 보세요. 당연 승계와 허가 승계가 있죠. 당연 승계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인 사망, 두 번째 법인 소멸이죠. 자연인 사망은 당연히 상속인이나 법령에서 처분에 관계되는 권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요. 법인 소멸 보세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집단인 청구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합병에 의해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등이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양가리만 허가 승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승계, 청구인의 지위 승계. 자, 허가 승계는 뭐 양도 양수가 되겠죠. 보시면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5항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죠? 양도 양수하실 때 양수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청구인의 주의를 승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뭐 법조문 그대로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뭐 그 공무원 쪽으로 드시면 이런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업무를 전담해서 또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당사자라 해서 청구인 적격 보셨죠?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 지금 보고 있는데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여기 보시면 피청구인 적격 보세요. 피청구인 적격 원칙 처분을 한 당의 행정청, 뭐 어떤 당의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 다른 말로 처분청. 사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당의 행정청이라 하거든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처분청. 우리가 이제 당의 행정청은 처분청이 있을 수 있고 부작위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작위청. 우리가 뭐 처분을 신청했더니 뭐 허가를 거부한다. 그죠? 그래도 그건 처분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허가 처분이나 거부 처분은 처분청이 돼요. 근데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뭘 한다? 부작위를 한다. 부작위를 하면 부작위청이 되죠. 관례적으로 당의 행정청, 처분청 같이 써요. 보통은 행정청이 처분이 문제되는 것은 적극적인 처분이 문제됩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외 보시면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피청구인 경정 절차. 경정이 뭐예요?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야. 경정이죠. 갱정, 그러니까 갱신, 경정. 보통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이라고 하고. 피청구인 경정 절차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청구인 경정을 합니다. 피청구인 경정 효과.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취소가 아닙니다.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행정심판의 관계인 뭐세요? 이제 됐어요?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도표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통지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도표를 너무 좋아하시면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의 관계인 참가인 봐보세요. 심판 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딸랑 나오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제3자의 행정에서 제3자의 아시아하고 이 제3자 타자가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죠. 요것만 봐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 강의 처음 볼 필요 없죠. 다른 과학자라든지 우수한 분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과학계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 같은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서민들대로 그런 가치관이 있고 그런 삶의 재미도 있죠. 과학자는 또 과학자가 맞아서 가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무시키는 거 아니에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무시켜요. 왕이라도 임금이라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 나오죠. 두 번째,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관계인까지 다 봤어요. 이런 구조화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서 다 끝났고 행정심판 기관 이제 여기에 문제 되는 거죠. 행정심판 기관 그저 심판 기관인데 이 심판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예요. 크게 우리 교재에도 잘 돼 있는데 행정심판 기관의 뭐 의의 및 종류 같이 볼까요? 책 봐보세요. 책이 나와 있으니까 276페이지 1번 행정심판 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풀이하고 이를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 행정심판 청구는 뭐예요? 우리가 이 갑이 사인이죠. 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뒤에 나와요. 이렇게 잠깐 보세요. 노란 거로 할게요. 현행 행정심판법은 이 사인이 이렇게 사인이 공법행위로서 행정심판 심판 청구서를 갖다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서면주의, 이 서면주의죠. 또는 이렇게 처분청을 경유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뒤에서 청구를 할 때 다시 합니다. 바로 6번 목차죠. 됐죠?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분청을 경유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해놓고 뒤에 또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선택주의. 예전에 구법부에서는 처분청 경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어요. 이것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처분청을 경유해서 가져오겠는데 처분청에서 눈 몇 번 불아르면 감히 심판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말하죠. 아이고 관내에서 우리가 한 걸 위법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눈 한 번 불어르고 이제 말 한 번 흘리면 그냥 취하해 버리죠.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 선택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좀 아시고, 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그 심판 청구는 사유는 공법행위죠. 그다음에 수리는 뭐예요?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 공정, 통지, 수리입니다.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사유는 공법행위고 이 수리가 사유는 바로 이게 행정청이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 수리입니다. 일단 청구서를 수리하죠. 준 법률 행위적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집권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앞에 행정심판기관에는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좀 여기 써볼까요?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항상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걸 정말 우리 그 구성 요소가 돼 있는데 행정심판의 기관 종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법조문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왜? 행정심판법 처음 바뀌었을 때 개정됐을 때 이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지금은 한 5, 6년 지나니까 그죠? 이 법조문은 충분히 다 연구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나와요. 사례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행정심판위원회에 묻는 거 잘 나와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종류를 갖다가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전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였어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말고 그냥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 요건 다시 뭐예요?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죠, 이게. 시도지사 소속하에 물론 시도 할 수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될 수 있고요. 이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우리 교재들 하죠. 시도지사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는 같은 경우는 교재는 이 결론만 썼네요. 이것만 원래 써줘야 돼요. 처분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요약이 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측근 상급행정기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은 우리 좀 교재는 생략되어 있지만 반드시 법조문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조문을 반드시 이걸 갖다가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각부 장관 있죠. 각부 장관 및 각부 장관들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각부 장관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그 법조문 그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조문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봐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별.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요 내용을 갖다가 특히 위원장 체크하세요. 설치 보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하에 설치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차분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측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좀 제가 이렇게 순대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봐보세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이네? 50명 이내 위원 보시고요. 자, 위원장 봐보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 보시면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은 4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 3년이고 임기는 3년이고 1차만 연임 가능합니다. 비상임위원은 2년, 2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이거 내용 보셔야죠.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의결 구성원에서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칙으로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위원을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치, 구성, 위원장, 위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설치, 구성, 위원장, 위원 정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해서 이쪽 부분은 그동안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암기사항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권한 봐볼까요? 권한에서 나오면 자, 우리 심리 재결권 우리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했지만 심리 재결이 일원화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로 심리 의결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예, 재결청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또 업무 출제됐던 거고 보시면 이제 이거 됐죠? 예, 쭉 돼 있고 뭐 우리 그 합격 그 체크 용어 정리 보시면 오른쪽이죠. 심리 재결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자, 그다음에 집행정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를 그죠? 당연히 심리 재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 가구제지도.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 있죠. 그 집행정지 보면 이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 개념상 집행정지는 그 개념상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거. 임시처분은 그 개념상 임시처분 제도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 수단입니다. 보충적 수단이어서 집행정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임시처분은 안 돼요. 자, 집행정지 봐보세요. 법조문을 같이 보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처분이 처분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자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하죠.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직권으로 양가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처분의 효력 동그라미 2번 처분의 집행 동그라미 3번 자 절차의 속행이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의 양가로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처분의 효력 정지는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자, 사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갖다가 자 취소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임시처분 봐보세요. 제31조인데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자, 처분 또는 부작위. 이제 처분은 가부처분이겠죠? 가부처분도 처분 일종이에요. 그래서 처분을 한 거예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주의를 청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봐보세요. 요거 주문 잘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자, 제1항 보시면 제 행정심판법 제50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에서 제1항 봐보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밑줄 심판 청구를 심리 제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위 근거가 되는 명령 등 이거 봐보세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해기호, 고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갖다가 이 시정 요청권이 있어요. 시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조사 지도 등 행정심판법 제60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해서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조사 지도가 제60조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기관에서 좀 빠진 게 요건데 요거는 반드시 법조문을 통해서 꼭 해놓으셔야 돼요.
좀 시험 문제가 5문제, 6문제 나왔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례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건 법조문만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면 틀릴 것이 없죠. 자, 이어서 행정심판이 청구요건. 자, 청구요건이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심판 청구요건 요거를 내용을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자, 심판 청구요건 이제 우리 이제 판서된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우리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셔야 돼요. 청구요건의 개관 보세요. 개관.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대상 적격이라고 해요. 그죠? 처분을 했으면 처분청, 부작위를 쓰면 부작위청인 거예요. 거부 처분은 처분 일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내에, 그죠?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이 심판 청구 기간 소제기 기간을 경과하면 무슨 효력이 발생하죠? 행정행위에서 불가쟁력, 그죠? 불가쟁력.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이 심판 청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그죠? 그다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 적격이 나오겠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심판 청구서는 서면주의, 즉 형식주의 서면주의예요. 말로만 안 돼요. 지금 예전에는 구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로 참 잘 됐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행위규범성,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쉬운 용어로 해야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용어로 해야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죠? 법 전공자나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제가 법원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판결문도 쉽게 쓰고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래야만 이해가 되고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그죠? 거기에 걸고 승복을 해야 하는데,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죠. 법 형식적으로는 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내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복종하지 않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 자,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피청구인, 처분청을 경유할 수 있어요. 또 부작위청을 경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됐죠? 처분청 경유주의 폐지. 예전에는 처분청을 반드시 경유해야만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택주의, 청구의 선택주의, 요걸 바뀌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양가로 2번 보세요. 직권조사사항. 행정심판 청구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청구 요건을 보고요. 이렇게 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심판 청구를 이렇게 갖춰서 심판 청구서 요건을 충족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를 하죠? 이 심판 청구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심사해서 수리하죠. 우리 앞에 보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 뭘 해야 돼요? 행정심판이 심리를 해요. 심리를 하고 나서 심리 결과 이 재결을 합니다. 그죠? 이 재결을 합니다. 이때 이거 보시면, 자, 이 심리에서 보시면, 맨 처음 심리를 보시면, 요건 심리가 있어요. 요건 심리가 있고요. 권한 심리가 있어요. 요건 심리, 권한 심리가 있어요. 요건 심리,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요건 심리, 불안 심리가 있어요. 이 요건 심리가 뭐냐면 바로 이 행정심판 청구 요건에 관한 심리예요. 요건 심리. 그래서 만약에 이 요건 심리 결과 행정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충족되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치 해결. 부적법 각하 제기를 해요. 부적법 각하 제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충족하게 되면, 그죠? 충족하게 되면 불안 심리로 넘어가야겠죠? 지금 요거까지만. 그래서 그죠? 이 요건 심리 그죠? 요 내용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청구 요건만 보니까 이런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청구 요건이죠. 요걸 갖다가 드려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직권으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조사했더니 이놈이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각하제기야. 그죠? 충족하면 불안심리에서 불안제기를 해야 돼요. 불안제기 뒤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죠. 지금 요거까지만 하시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판단 시기 보세요. 이게 소송하고 매우 유사해요. 이 구조 똑같아요. 왜? 약식쟁송이잖아요. 준사법 절차를 도모하고 약식 절차니까 이미 행정소송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걔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정도, 그죠? 기득권을 먹고 들어가죠. 남의 집 앞에서는 꼼짝 못 하셨는데, 자기 집 앞에서는 좀 조그만 강아지라도 막 그냥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죠? 자기 집이니까. 네, 백그라운드 믿고서, 아니면 좀 밀리면 집주인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죠? 막 싸우고, 조그만 개가 막 큰 개가 싸우는데, 좀 힘 딸리면 죽는 소리 하면 주인 나와서 작대기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50% 정도 힘을 발휘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죠. 예. 지나치게 백그라운드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자기 능력, 이제 자기 능력을 믿어야죠.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자, 판단 시기 봐보세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의 전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사실심, 구도변론, 종결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리, 그죠? 심리에서 이 심리 하잖아요. 우리 심판도 원칙적으로 이제 변론주의, 그죠? 변론주의에 이제 의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도모하니까 행정소송 절차, 즉 사법 절차를 도모하니까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변론은 지금 사실심 아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심리를 갖다 하는데 사실심, 이 심리 사실심 변론 종결 이렇게 하면 이 심리를 갖다가 종결하는 시점을 말해요. 심리를 갖다가 변론 종결하고 나서 바로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우리 소송 사실 행정심판 용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소송 절차를 갖다가 이제 준용하고 도모니까 우리 같이 언제까지 하는가 이거 판단 시기 그냥 써놓으시죠. 행정심판 청구 요건 요거에 대해서 그죠? 요거 보시면 청구 요건 이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합니다. 거의 답이 사실심 변론 종결이 맞아요. 거의 다가. 예외적인 거 판결시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부작위 위법성은 판결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정 판결이 필성 판단 시기는 언제요? 사정 판결시 이렇게 됩니다. 판결시 예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쟁송법 관계에 대해서 답은 사실심 변론 종결이 맞아요. 그 이외에 나오는 틀린데 몇 가지만 그거는 암기 놓으면 다 이제 맞을 수 있는 질문이 듭니다. 자, 해놓고요. 그다음에요.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당시 그 요건이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사실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를 갖추면 적법한 심판 청구가 된다. 자, 요거 뒤에 이제 이 심리 재결 관계 드는 건데,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관계인데, 이 요건 심리가 본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소송 관계에 대해서 참 잘 나와요. 일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요건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청구 요건에 심리를 해요. 심판 청구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가를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돼서 본안 심리에 넘어오죠. 본안 심리는 이왕 하는 거 청구 이유 유무, 청구 이유가 있는가? 이건 요건 심리는 쉽게 말하면 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고, 본안 심리는 심판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됐으니까 이 갑이 청구한 이유가 있는가? 청구 이유, 청구 원인 같은 말이거든요. 청구 이유가 있는가? 청구 이유가 뭐겠어요? 이 갑이 아이고 행정청이 처분이나 부정이 처분이요 위법 또는 부당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해요. 그래서 내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러니 행정심판위원회야 나한테 취소 제기를 내려줘. 그럼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야, 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야. 그래서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게 청구 이유예요. 청구 이유, 청구 원인이라고도 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야 나한테 취소 제결, 무효 확인 제기를 내려줘. 이게 뭐예요? 청구 취지. 용어를 좀 이게 소송상 용어인데, 쟁송송 용어인데, 청구 내용, 청구 목적 그러면 쉽게 들으잖아요. 그나마 그죠? 한자식 표현이라 하더라도 청구 취지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용어 같이 쓰다 보면 또 잘못하면 이게 그 의미를 갖다가 정확히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법 기술적으로 법 실무에서 그죠? 를 위해서도 용어를 약간 달리 쓰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고도 하고 청구 이유라고도 합니다. 청구 이유면 금방 들어오죠. 그런데 소송법에 가보면 청구 원인으로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의미 차이는 없지만은 청구 이유면 쉽죠. 청구 이유, 청구 원인, 그다음 청구 취지는 처지는 뭐예요? 결국 위법 부당한 처분이니까 나한테 취소 제기를 내려주세요. 이거.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해주세요. 이게 청구 취지예요. 청구 목적, 청구 내용입니다. 소송 그 용어는 익히 좀 금방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알겠지 뭐. 그냥 용어 설명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다 아시죠? 법조문 다 읽어주고 아시죠? 넘어갔더니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법 전공 학생들은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데 아마 여기까지도 따라오셨다고 잘 따라오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법 전공 학생들도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갑자기 용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실체법상 권리 의무 그냥 개거품 물고서 하면서 지금 와서는 그런 게 하도 없어요. 하도 없고 그냥 갑자기 절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듣지도 못하는 이런 용어를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이런 것은 심판하고 소송이 더 쉬워요. 실제법인 앞에 손해정보 봐보세요. 누구 권리가 있느냐, 누구 의무냐, 이 사람 공무원이냐, 직무상 행위이냐 아니냐. 직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여기는 당신은 그 앞에 좀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니까 당신 난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이거 따지면 머리 아파요. 실제법이. 그게 더 어렵지. 물론 실제법도 중요하지만 절차법 매우 중요해요. 왜? 결국 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되면 권리가 그죠? 상대방의 채무, 의무 불이행을 통해서 내 채권이 내 권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국가구제 원칙이니까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당장에 차 갖고 나가다가 도로에서 사고 났다, 그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소송 솔직히 다 알고 있지. 그럼 우리가 좀 불안함이 없어요.
각종 우리가 그죠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 많아요. 이런 것 전부 다 이 절차에 하니까 알아두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공공직 사회도 나와도 그렇고 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절차를 알아두셔야 하고. 자, 해서 좀 그다음에 됐죠? 일단 여기 됐고요. 그다음에 278쪽 봐보세요. 대상 적격 계속 하죠. 요 행정심판의 대상 보세요.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그죠? 다시 한번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적격이 요겁니다. 거부처분 당연히 포함하고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이 유용했던 대상이 보세요. 취소심판, 행정청이 처분, 무이동확인심판, 행정청이 처분,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가업처분이나 부작위. 제가 하나 썼죠. 요거 처분은 뭐가 들어가요? 취소심판, 그죠?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심판, 그죠? 취소심판 이거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뭘 대상? 의무이행심판 대상이죠.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대상 적격이에요. 거부처분은 또 취소심판의 대상도 된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시험 주문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3번에 제외사항이 있죠? 양가로 3번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처음 나와요. 두 번 나왔어요. 자,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제51조 중요하죠. 재청구, 재심청구.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한 번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재결 받았다. 다시 행정심판 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재심판 청구 금지. 우리 행정소송은 재심 제도가 인정돼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여기 보시듯이 재심 제도, 즉 재심판 청구 안 돼요. 금지. 재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구별되는 점. 청구의 뭐가 됐죠? 예. 그다음 청구의 적기 다 했던 거고 피청구의 적기 다 했어요. 몇 번이죠?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청구 적기와 법률상 이기는 자 피청구인 당행정청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청구 기간도 이미 다 했던 거죠. 심판 청구 기간 원칙,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2번 예외, 양가로 3번 심판 청구 되죠? 됐죠? 예. 요거 보시면 심판 청구 다시 강론 내용 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예요. 원칙적으로. 최적 기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 청구에서요. 90일에 대한 예외 기간이 있어요. 90일에 대한 예외 기간이 있어요. 180일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은 행정심판법에서 잘 나오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90일과 180일이 있고요. 90일과 90일이 예외가 있고 180일과 180일이 예외가 있어요. 이때 둘 다 제적기간인데 제적기간 맞아요. 이때 불변기간은 90일과 그 예외 기간만 불변기간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180 안 돼요. 불변기간 아니에요. 90일과 90일이 예외가 제적기간이면서 불변기간이다. 왜 불변기간이냐?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없어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이 그렇게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0일과 90일이 예외이죠. 기간. 요 기간 14일, 30일. 요거 불변기간 있습니다. 혼도 고치면 안 돼. 180일이나 불변기간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양가로 3번 무이동 확인 심판 청구 기간
무기성 확인 심판. 에서는 심판 청구기간 적용 없어요. 그죠? 언제나 무죄를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기간 적용 없죠.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거부 처분이나 처분은 처분의 일종이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기간 적용이 있어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적용이 있습니다. 이건 없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예. 심판 청구의 방식 제가 서면주의 말씀드렸어요. 서면주의 무슨 소리예요? 구술 안 돼요. 서면주의, 형식주의, 서면주의. 그죠? 이렇게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수의 추적 기관이죠. 직접 다이렉트로 가능해요. 또는 처분 청구를 경유해서 할 수 있어요. 즉 행정심판 청구의 선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청 경유주의 폐지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행정심판의 가구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이미 법조문을 통해서 충분히 봤죠. 그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내용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집행정지에 대해서 임시처분제도는 보충적인 수단이라고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고 강론적인 내용 한번 그냥 여러분들 쉬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내용 쭉 한번 읽어주세요. 2선언, 3선언 할 때는 아주 날라다니죠, 이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